안녕하세요. 파는정원 인더가든입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그래서 오히려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가뭄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정원들이 그동안 가뭄에 지쳐 있다가 이제 정원의 꽃들이 아주 생기가 돌아요. 그냥 꽃도 평상시에 가뭄에 지쳤을 때 모습이랑 습기를 마구 머금어서 수분을 많이 머금은 상태의 꽃들은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활기가 넘치거든요. 아주 그리고 며칠 사이에 아주 쑥 컸어요. 모종들도 쑥쑥 크고 있고 이제 잘 고비가 들어서 이제 쑥쑥 클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여름 정원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아직도 아마 여름 정원에 꽃이 없거나 아직도 뭔가를 더 심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원을 만들어 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도 빈 공간을 아직도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기에도 심으면 괜찮은 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 심으면 이제 여름꽃으로 여름에 꽃 보고 또 가을까지 가는 꽃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어 본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날씨에 맞는 것들, 가뭄, 뜨거움에도 잘 견디고 그리고 장마에도 비교적 잘 견디는 그런 노지 활동,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한 꽃들 한 20여 가지 정도 그렇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어떤 꽃모종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작년엔 이른 봄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좋은 꽃모종을 어떻게 하면 고를 수 있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노지와 비슷한 상태인 꽃모종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른 봄이었기 때문에 이른 봄에 꽃이 지나치게 많이 피어 있고 완전 활짝 펴 있는 꽃모종을 선택하면 여름 못 나고 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시기가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자연 상태에서 이 꽃들이 어느 정도 컸을까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꽃모종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또 너무 작은 꽃모종을 선택하면 또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꽃모종은 좀 기다리실 마음이 있으시면 아주 작은 것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내년을 바라보시고 키우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올 여름이나 가을까지 이제 꽃을 보겠다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미 꽃이 피어 있는 거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원으로 들어가서요. 요즘 심을 수 있는 여름 꽃들 그리고 가을까지 피는 꽃들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리는 순서는 랜덤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거 심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꽃은 스토케시아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꽃인데요. 지금 요렇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모습인데요. 색깔은 이렇게 연보라도 있고 또 인제 흰색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파종해서 1년 파종한 단년생들은 파종한 당해에는 꽃이 안 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어느 정도 포기가 커져야 꽃이 피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만 커졌고요. 올해 첫 꽃을 피웠습니다. 아니면 올해 이렇게 꽃 핀 것을 사다 심으시면 이렇게 한 2달 정도 이렇게 꽃이 잘 피고요. 예, 피는 꽃 데드 헤딩, 그러니까 진 꽃을 잘라 주시면 꽃 피는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포기가 큰 편이에요. 옆으로 퍼지고 키는 좀 작고, 그러기 때문에 화단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양 토플이에요. 야로우라고도 불리고요. 지금 흰색만 보여드렸는데 색상이 정말 다양해요. 노랑도 있고 빨강도 있고 분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요즘은 보통 이게 키가 큰데 외성종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키가 커서 쓰러지는 게 싫으신 분은 외성종으로 심으셔도 되고요. 또 신품종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야로우가 꽃이 좀 오래가고 그리고 이제 정말 키우기가 쉽고 번식도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이렇게 신품종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가뭄 때문에 이렇게 좀
뭐랄까 숱이 좀 적은데요. 평상시에는 이곳을 가득 채울 만큼 꽃이 많이 핍니다. 세 번째는 에키네시아예요. 요즘 이렇게 한두 송이 피어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여름꽃이죠. 이것도 색깔이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겹꽃도 있고 정말 종류가 다양해서 선택하시는 폭이 넓고요. 요거는 키가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인제 한번 심어 놓으시면 되게 포기가 크고 웅장하게 크고요. 뭐랄까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바람 불고 비가 많이 와도 쓰러지는 게 좀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꽃도 강건하고 그리고 꽃도 오래가고 그리고 이 꽃 지고 나서 씨방 모양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 자체로 씨방을 따지 않고 겨울에 그냥 놔둬도 그 자체로 예쁘기 때문에 꽃이 피기 꼭 피기 전부터 꽃이 다 지고 난 후까지 계속 예쁜 꽃이에요. 그리고 강건해서 정말 추천할 만한 꽃이니까요.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뭄에도 이 정도 물 안 줘도 이렇게 잘 컸고요. 그리고 장마 기간도 잘 견딘답니다. 네 번째는 플럭스예요. 플럭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여름에 진짜 꽃이 송아리로 피는 그 플럭스거든요. 색깔도 아주 진한 색부터 시작해서 뭐 투톤도 있고 흰색 계열도 있고 정말 다양해서요. 취향껏 고르실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여름에 화단에 플럭스가 없으면 정말 허전할 정도인데요. 근데 인제 이것은 제가 작년에 포트를 심었는데 어 포기가 크는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인제 해가 묵을수록 근데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오래도록 두고 보고 또 삽목이 잘 돼요. 그리고 순치기 하면은 풍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삽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늘릴 수가 있고 또 순치기 통해서 작은 포기를 큰 포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번째는 가오라 나비 바늘꽃인데요. 이 가오라는 정말 늘리기가 쉬운 꽃이에요. 그래서 넓은 공간, 정말 빈 공간이 있다면 이거는 여름에도 한 7 월쯤에 꺾꽂이를 해도 꽃이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늦게까지 빈 곳에 꽂아만 두시면 비 오는 날 꽂으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그렇게만 하시면은 빈 공간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이것도 다 삽목한 거고요. 지금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게 모체예요. 모체는 지금도 이렇게 아주 숲풀처럼 크게 자라고 있죠. 네, 삽목이 너무 쉬워서 정말 이거는 또 언덕 경사면 같은데 혹시 뭐 심을까 고민되신다면 가오라 심으시면 이렇게 경사진 곳 쪽으로 처지게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펜스테몬이고요. 펜스테몬도 개화기가 깁니다. 지금부터 한 10 월달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하고요. 지금 씨앗이 많이 맺혀서 저는 일단 한번 씨앗부터 받아보려고 지금 내버려 뒀는데요. 꽃이 지면 바로 잘라 주시면 새로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꽃이 아주 길게 피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과습에 약하긴 한데 물이 고이는 땅만 아니면 잘 크기 때문에 전국 노지 활동도 잘 되고 또 페스테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골라서 심기에 좋은 정원 식물입니다. 그런데 다년생이긴 한데 수명이 좀 짧으니까요. 삽목 꼭 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식물은 리아트리스고요. 여름에 아주 횃불처럼 긴 꽃을 피우는 아주 그리고 튼튼해 보이는 꽃입니다. 이렇게 길쭉길쭉한 꽃이 피고요. 색깔은 요런 보랏빛이 있고요. 흰색도 있습니다. 여름에 아주 포인트가 되는 식물이라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뿌리가 의외로 구근이고요. 번식은 종자로도 할 수 있고 또 포기 나누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식물은 모나르다라고도 하고 베르가못이라고도 하는 허브 식물인데요. 허브 식물인 만큼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향기가 잎에서 많이 나거든요. 잎을 살짝 문질러 보시면 그 향기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색깔은 빨간색도 있고 분홍도 있고 좀 약간 연한 분홍도 있는데요. 정말 색깔 빨간색은 쨍한 빨강이어 가지고 여름에 눈에 확 띕니다. 추위와 더위 모두 강한 것 같은데 한참 더울 때는 좀 시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한여름에
오후 강한 햇살은 좀 피할 수 있는 자리에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옮겨 심으면 성장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옮겨 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옮겨 심었더니 작년에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크지 못했습니다. 삽목도 잘 돼서요. 올해 삽목한 건데 밭뿌리 잘 나서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올해 파종한 베르가못인데요. 색깔이 다른 분홍 베르가못을 한번 파종해 봤거든요. 그 잎이 빨간색하고 쪼끔 다르게 생겼어요. 꽃이 인제 올해는 안 필 것 같고요. 다년생들은 1년 이상 키워야 한 이듬해부터 꽃이 인제 1-2 송이 피다가 3 년째 되는 해부터 보통은 그래도 "꽃이 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꽃이 많이 핍니다. 이 식물은 분홍 구절초인데요. 다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성장이 빨라서 심는 그 해부터 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불어나요. 식구가 정말 다글다글하게 붙어서 불어나는데 이듬해 이거를 다 분주해 가지고 띄엄띄엄 심어 놓으면 그해 가을을 되면 또 그 한 무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넓은 면적 채우기에 정말 좋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인제 구절초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흰색 구절초와 다르게 이 분홍 구절초는 좀 자그마해요. 나지막하게 꽃이 피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식물은요, 아스타고카예요. 너무 유명하니까 다 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구절초와 마찬가지로 얘도 번식이 잘 되고요. 첫 해부터 꽃이 잘 피고요. 분주하여 심으시면 그 주변이 다 인제 아스타고카 군락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색상도 여러 가지여서요. 보라색도 있고 분홍도 있고 골라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물은 털부처꽃인데요. 이 부처꽃은 원래 습지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가뭄에 되면은 포기가 아주 크게 자라진 못하지만 그래도 마르거나 하진 않아요. 되게 강건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조건이 맞으면 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한 포기로도 아주 크게 키울 수가 있고요. 숨지르기를 해 주시면 정말 더 커집니다. 그리고 꽃도 그해 작은 모종 사셔도 당해부터 꽃도 볼 수 있고요. 꽃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벌과 나비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 꽃을. 여름 되면은 이 꽃에 나비하고 벌들이 특히 나비가 아주 엄청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아주 장관인데 색깔은 분홍색도 있고 또 흰색도 있고 그래서 여러 두 개 섞어서 심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키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요. 중간중간에 숨지르기를 좀 자주 해 주셔서 좀 작게 키우면 쓰러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식물은 금꽝이 다리인데요. 야생화예요. 잎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꽃도 예쁜데 해마다 좀 포기가 커지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작은 걸 심으면 초반에 좀 커지는 데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큰 식물을 심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보이는 식물은 버들마편초 여러 번 소개해 드렸었고 추천도 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모습이거든요. 벌써 이렇게 만개해서 이미 버들마편초가 한들한들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요. 이렇게 키가 큰데도 거의 사람 키만 하거든요. 키가 작은 여자 사람 정도? 그 정도로 키가 큰데도요. 끄떡없고요. 바람에 웬만한 강풍이 아니고는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한 11월 정도까지 서리가 한 1-2번 올 때까지는 잘 버티더라고요. 이번엔 문빔인데요. 저희 집에는 문빔만 있는데 썬빔도 마찬가지로 노지 활동 잘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굉장히 큰 포기로 자랍니다. 이 앞이 비어 있는데요. 이 올해가 좀 가물어서 그런 거거든요. 좀 가뭄이 해소가 됐으니까 지금 인제 점차 포기가 커질 거예요. 이 앞쪽까지 다 둘러싸서 빈틈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 노랗고 또 썬빔 같은 경우는 분홍색 꽃이 가득 핍니다. 문빔도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요. 얘도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진 꽃을 열심히 따 줄수록 꽃은 더 많이 핍니다.
요건 버베나인데요. 버베나는 노지 월동이 되는 버베나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제 노지 월동되는 걸 사시면 어쨌든 이 버베나도 설이 올 때까지 정말 꽃이 많이 핍니다. 포기가 많이 커지는데요. 지금 이제 가뭄 때문에 아직까지는 포기가 많이 커지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설이 낼 때까지 계속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랭이 종류도 정원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모든 종류가 다 노지 월동도 잘 되고요. 그리고 종자 번식도 잘 되고, 그리고 또 포기 나누기도 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데요. 종류가 워낙 많아서 보시고 원하시는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좀 키가 좀 큰 종류도 있고요. 또 잔디처럼 이렇게 깔리는 페랭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페랭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지어서 굉장히 큰 포기로 성장하는데요.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씨 맺힌 것을 이렇게 다 잘라 줬어요. 이렇게 그냥 다 잘라 버리면 또다시 새순이 나와 가지고 꽃이 금방 피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자 번식이 워낙 잘 되지만 굳이 종자로 번식하지 않을 만큼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잘라서 주변 멀칭 용도로 그냥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잘라 주면 새순이 나와서 다시 꽃이 싹 피면 이 길이 다 페랭이 꽃으로 뒤덮입니다. 이렇게 꽃게 만들 때 페랭이 꽃 이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 꽃대에 꽃이 여러 종류 피는 페랭이도 있고요. 요거는 지금 씨가 맺혔죠? 네. 제가 씨 받으려고 지금 놔두고 있고요.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서요. 파종하면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페랭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페랭이는 석죽페랭이라고 가장 인기 있는 종류이긴 합니다. 작년에 저희 정원에 꽃이 별로 없을 때 저희 정원을 가장 빛내줬던 꽃인데요. 6월 달에 6월 정원의 꽃 루드베키아예요. 루드베키아는 종자 번식이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던져만 놔도 꽃이 잘 피고요. 당해에 바로 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넓은 정원이나 이렇게 급하게 어 한 곳을 꽃으로 가득 채워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가뭄에 시들진 않는데 성장이 잘 안 되는 거를 올해 확인했어요. 이렇게 포기가 작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포기가 크게 자라거든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식물은 데이릴리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원래는 원추리예요. 원추리고 지금 보이는 거는 유통명으로 스텔라 원추리라고도 또 부르더라고요.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이어 가지고 뭐 선택해서 부르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즘 나오는 새로 개량된 데이릴리 같은 경우는 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정말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던 식물인데 외국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항상 예쁜 원예종으로 개량을 하잖아요. 이거는 원래 원출이에요. 여름에 굉장히 진하고 강렬한 꽃을 피우잖아요. 이 여름에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물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 또 소나무 밑에서 이게 잘 자라요. 소나무 밑에는 웬만한 식물이 잘 못 자라는데 이 원추리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왕성하게 번식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밑에 뭘 심을지 고민이신 분들은 원추리 심어 보시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그리고 인제 뿌리로 막 이렇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넓은 면적 커버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는 한잎 세이지, 또 아예 빨간 건 체리 세이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구분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워낙 교잡이 잘 되기 때문에 한잎 세이지나 체리 세이지나 그냥 나오는 거 보고 그냥 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꽃 파시는 분들이 그냥 부르는 이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종자 번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요 한잎 세이지, 체리 세이지 같은 경우는 월동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뿌리로는 전국 노지 월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추운 지역에서는 뿌리에 좀 두툼하게 덮어 주셔서 보온을 해 주시면 위에 줄기는 죽어도 뿌리가 살아 있어서 이듬해 이렇게 새로운 싹이 올라와서 네, 꽃이 피거든요. 이른 봄에 피는 거는 줄기까지 살아서 있는 경우에 인제 봄에 예쁘게 피는데요. 그거는 인제 남부 지방이나 또 중부에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줄기가 월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중구난방인데 어쨌든 뿌리로는 월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뿌리에서 새순이 나와서 꽃이 피는 경우에는 이 즈음부터 이렇게 오늘 모습인데 한두 송이씩 펴 가지고 가을까지 이렇게 계속 핍니다. 그리고 포기가 커지고요. 봄부터 꽃을 보고 싶으시면요. 화분에다 심으셔서 베란다 같은 데다가 놓고 겨울을 보내면 봄부터 예쁘게 풍성하게 볼 수 있고요. 노지에서 키우시면 그냥 마음 편하게 6월 이후 중순 이후부터 꽃 본다 생각하고 6월 이후부터 포기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러시안 세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이지 종류들이 월동이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중부 이상인데도 월동이 되기도 하고 또 인제 중남부인데도 월동이 안 되기도 하고 그 복불복인 것 같아서 그 심는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봄부터 커도 이렇게 포기가 커지니까요. 지금쯤 그리고 인제 여름부터 꽃 피고 인제 가을까지 꽃 보면 되니까 이렇게 키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겨울 날 때 항상 보온에 신경 쓰셔서 두툼하게 낙엽 깔아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보온재로 덮어 주셔서 월동시키시면 뿌리는 확실히 월동이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기도 좀 독특하면서 좋아요. 그러니까 러시안 세이지도 한번 심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꿩의 비름인데요. 꿩의 비름도 종류가 여러 개 있죠. 이건 지금 보이시는 거는 새잎 꿩의 비름. 네, 이파리가 좀 작은 게 있고요. 또 큰 이파리로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종류가 아니고 위로 크는 큰 꿩의 비름이 있어요. 둘 다 꽃이 예쁘게 피고요. 얘는 정말 추위에도 강해요. 그래서 추위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여름에 좀 못생겨져요, 장마가 많이 지면. 이 비가 계속 오면 얘도 다육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이파리가 막 물러서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곰팡이가 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못생겨지는데 못생겨진 이파리들을 다 따내고요. 그리고 인제 가을에 선선해지면은 다시 회복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심을 만한 노지 월동이 되고 다년생인 꽃들을 한 20 가지 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꽃들 선택하셔서 빈자리를 채우시고 정원도 예쁘게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